제 며느리가 제게 정종을 뿌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말입니다. 조문객 50명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술에 취하셨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을 위해 토랑국을 끓인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2024년 9월 15일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토랑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토란을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들기름을 넉넉히 넣어 정성껏 끓였습니다. 보온병에 담아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차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에 음식을 왜 가져가세요? 창피하게. 며느리는 검은색 샤넬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패션쇼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슬프지 않구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구나.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50명쯤 왔습니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토랑국을 올리려고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여보, 토랑국 가져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술 냄새 나요. 어머니, 지금 술 드신 거예요. 조문객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술을. 며느리가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있던 정종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게 정종을 뿌렸습니다. 얼굴에, 옷에, 머리에 말입니다. 차가운 술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보세요. 술 냄새 나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술을 드셨어요. 며느리가 조문객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토랑국이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토란들이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새벽 4시부터 3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토란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했던 토란들이었습니다. 조문객 50명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장례식장에서 술을. 며느리가 불쌍하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며느리가 웃으며 조문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워낙 연세가 있으셔서 정신이 좀. 누군가 꺼내 저를 찍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혼자 토란을 주었습니다. 정종 냄새가 온몸에서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야, 엄마 좀 도와줘.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조문객들한테 인사해야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문객들에게 갔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그렇게 혼자라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술 마신 몰상식 시어머니. 조회수는 82만이었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68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하루아침에 술 취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토랑국 한 그릇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정종을 뿌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50명이 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혼자 토란을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종 냄새를 풍기며 68년을 살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복수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여보, 서재 책장 뒤에 USB가 있어요. 꼭 보세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힘껏 밀었습니다. 파일 박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 남편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윤정의 귀중 2024년 9월 이후 개봉. 박스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건물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청담빌딩. 소유자 윤정희. 등기일자 1998년 4월 15일. 현재 시가 100억 원. 저는 그 줄을 3번 읽었습니다. 26년간 몰랐던 제 건물이었습니다. 100억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는 증여계약서였습니다. 특약사항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여러 번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본 재산은 수중자 윤정의 외 그 어떤 제3자에게도 양도, 증여, 상속될 수 없음. 증여자의 자녀 및 배우자는 본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그 말은 아들에게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직 저만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스 바닥에 편지가 한 장 더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봉투에 정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에게 1997년이었어요. 당신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던 해, 당신이 월급 봉투를 통째로 내게 건넸어요. 여보, 이거 모아뒀어요. 당신 사업자금 보태세요. 180만 원이었어요. 당신이 5년간 몰래 모은 돈, 점심도 거르고 버스비도 아끼고 손이 트도록 일하며 모은 돈. 나는 그날 밤 당신 몰래 울었어요. 그 돈으로 제가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3년 후 이 건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당신 거예요. 당신 180만 원이 100억이 된 거예요. 나는 민우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며느리는 더했어요. 2021년 여름, 당신이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는 한 번도 문병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문자 한 통으로 끝이었죠. 2022년 가을, 당신이 서울에 올라갔을 때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우리 집 좁아서 불편하실 거예요. 호텔 예약할까요? 당신은 그날 울면서 부여로 내려왔죠. 2023년 설날, 며느리가 당신이 만든 떡국을 보고 말했죠. 어머니, 제 친정 엄마는 절대 이렇게 안 하시는데요.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나는 다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래서 이 건물은 오직 당신만 갖는 거라고. 민우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주지 마세요. 이제 당신을 위해 쓰세요.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사랑합니다, 정희. 당신의 남편 박철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장례식 날에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구나. 나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옆에 있었구나. 마지막 서류는 통장이었습니다. 농협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12억 원이었습니다. 26년간 매달 월세가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남편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 이 돈도 전부 당신 거예요. 민우 몰라요. 당신만 아세요.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1997년 그 180만 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억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내 것이 맞아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유산 정리는 어떻게 되셨나요? 무슨 유산을 말하는 거야?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법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 명숙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며느리가 강남 부동산 중개소에 갔대. 언니 건물로 대출 상담을 했다고. 위조 서류를 들고 갔대. 언니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들었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위조구나.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형사고소,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사문서 위조죄 3년 이하의 징역.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나는 68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강남 법무법인 청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68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가족 위에 살았습니다. 손이 트도록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저에게 정종을 뿌렸습니다. 저를 술 취한 할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저를 망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 명의를 위조했습니다. 제 재산을 훔치려고 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통지가 갔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고소당했어요. 그래, 내가 고소했어. 왜요? 가족인데. 민우야, 내 아내는 내 명의를 위조했어. 이건 범죄야. 그리고 장례식 날 기억나니? 내 아내가 내게 정종을 뿌릴 때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날 나는 혼자였어. 엄마, 나는 68년 동안 참았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민우야, 장례식 날 넌 어디 있었니? 내가 나를 지켜주었다면 달랐을 거야. 미안하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68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저에게 정종을 뿌렸습니다. 제 명의를 위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지현에게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똑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대학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자살이라니. 그 사람도 힘들었구나.
교수직도 잃고 전과자가 되고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곳에 가면 나는 다시 사라진다는 것을.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와주세요. 지연이가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용서해 주시면 지연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가 돌봐야 해. 엄마, 민우야, 나도 힘들어. 정말 힘들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내가 돌아가면 나는 다시 사라져. 다시 참는 할머니가 돼. 다시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돼. 민우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숨 쉴 권리가 있어. 나도 나로 살 권리가 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엄마,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내를 지켜야지. 아빠가 엄마를 지켰듯이.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68년 동안 참았습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토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살도 선택입니다.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나도 선택했습니다. 나를 지키기로 말입니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68년이면 충분합니다. 2025년 4월이었습니다. 저는 청담 빌딩을 직접 보러 갔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물을 처음 봤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건물이구나. 저는 건물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시세를 조사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임대료를 재조정했습니다. 월세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68년 동안 배우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배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가 나왔습니다. 40평짜리였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가격은 18억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에 12억을 사용했습니다. 청담 빌딩을 담보로 6억을 대출받았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빚은 나를 위한 빚입니다. 나를 망치기 위한 빚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빚입니다.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봤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한강을 보고 있어요. 68년 만에 처음이에요. 내 집에서 한강을 보는 게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고마워요. 2026년부터 저는 제 집에서 할머니들을 모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아드님이랑 안 지내세요? 연락 안 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저는 계속 투자했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100억에서 150억으로 3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이었습니다. 저는 72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간혹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저는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11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손주를 보고 싶습니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는 다시 사라집니다. 충남 여성재단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강연장에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72세입니다. 저는 68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외면당한 후 저는 비로소 나를 찾았습니다. 제 남편은 제게 100억 건물을 남겼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일하며 번 180만 원이 100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새로 시작했습니다. 빌딩을 관리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4년 만에 자산이 150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짓밟는 사람이 있다면 떠나세요.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외로울 겁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손주도 못 봅니다. 아들과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치른 대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대가.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밤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손주 생각에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을 잃는 건 못 견뎌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쓸쓸했습니다. 손주도 못 봅니다. 아들과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68년간 참았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밟는 사람들을 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울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손주 사진이라도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이 자유가 내가 치른 대가입니다. 외로움이라는 대가. 하지만 나는 살아있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있습니다. 진짜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세월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습니다. 혼자지만 당당하게 말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지킬 기회를. 나는 이제 나를 지킵니다. 매일 당당하게 말입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